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국내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7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우리나라 카시어링 업체인 바로 소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소카와 그 다음에 네이버 랩스가 자율주행 기반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소카와 네이버 랩스는 이번 MOU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및 정밀지도 사업 협력으로 양사 시너지를 내고 자율주행 기술 기반 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 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카는 이번에서 얻은 것은 바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 및 이제 정밀 지도를 구축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네이버 랩스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소카는 국내 최대의 카시어링 업체로 약 1만 1천여 대의 차량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 대규모 차량 데이터와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이라는 게 평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신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사용자의 접점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플랫폼 사업자로 향후 네이버 지도, 그다음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인 바로 ADAS 등 네이버 랩스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선보이자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또 이제 네이버 랩스는 이제 ADAS 및 그 다음에 차세대 내비게이션 사업 발굴, 정밀 지도 개발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소카의 안전 운행을 강화하고 실제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다이내믹 진호를 구현해 소카의 고객들이 빠르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소카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앞당기고 발전된 기술과 서비스를 고객 접점인 플랫폼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미래를 만들자고 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하고요. 또 네이버 랩스 대표가 또 인터뷰에서 소카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및 정밀 지도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기회를 얻었다면서 일상과 기술을 연결시켜 기술의 참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두 업계가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나타낼 것 같기도 해요. 양사 업계 기업에서. 일단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쟁사에 이제 그린카가 있죠. 그린카가 있는데 그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랑 네이버랑 이제 또 새로운 내비게이션 그게 어웨이 뭐였지?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근데 소카는 이제 별도 이제 팀앱을 통해서 따로 저가 시어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제 팀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 랩스랑 협력을 통해서 본인만의 이제 또 소카만의 또 그 일종의 내비게이션도 찾고 그 다음에 또한 사실 소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자율주행 그 서비스 일종의 그런 서비스라기보다는 일단은 행사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었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한층 더 미래를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 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주행 기술 이제 기반을 이제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거 ADAS 등 이렇게 뭐 지도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관련된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두 업계가 굉장히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굉장히 좋은 체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한국 GM 이야기인데요. 한국 GM에서 국내 중형 세단인 바로 신형 말리부가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26일 말리부 부분 변경 모델과 이제 함께 고효율 최첨단 엔진을 또한 함께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현재 출시 앞서 미디어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오는 26일부터 진행한다 하고요. 국내 지금 말리부 부분 변경을 통해서 GM의 최첨단 엔진 기술이 또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엔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고, 그래서 약간 소개를 해보자면, 이제 신규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GM의 차세대 글로벌 터보 엔진 라인업의 하나로 실린더 마찰 기술과 그다음 최첨단 온도 제어 시스템을 통해 열 손실을 줄이고 또 동력을 전환율을 향상시켜 높였다고 합니다.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 또 고압의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는 연료 직접 분사 시스템과 그다음에 주행 상황에 따라 흑백이 밸브 타이밍 최적 시점으로 변경하는 가변 밸브 타이밍 기술이 이 심장에 적용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연료의 낭비를 줄이고 고성능과 고효율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이번에 신형 말리부에서 또 신규 터보 엔진 탑재를 한다고요. 그래서 한다고 하고 또 26일날 사전 계약과 함께 전국 다리로 판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GM의 이제 히든카드, 올해 히든카를 내놓은 것이라서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목이 이 부분 변경 모델에 쏠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형 말리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한국 GM에서는 조금 중형 세단에서 인식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도 한국 GM의 라인업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말리부랑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 그 다음에 트랙스 이 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추락을 한 이유는 그 이제 군산 공장을 폐쇄 이제 한국 철수설 이런 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를 시작을 하고 있고, 근데 아직도 조금 마찰이 있어요. 저도 관련 기사를 조금 찾다 보니 이렇게 알아보니까 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과연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과연 어떻게 또 한국 GM의 브랜드를 또 이미지를 살릴 수 있을지 좀 그거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첨단 신규 터보 엔진을 탑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으니 GM이 터보 기술을 통해 엔진 배기량을 제한 없이 엔진의 크기를 최적화해 퍼포먼스와 높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실제로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판매되는 차종의 터보 엔진 적용 비율을 2010년에 5%라고 합니다. 그리고 5%에 지나니까 이제 거의 절반까지 50%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한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를 제외한 쉐보레 차종 절반 이상이 터보 엔진을 장착하면서 터보 엔진의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한국 GM은 이번 말리부 부분 변경을 통해 이제 GM의 최첨단 엔진 기술을 이제 탑재해가지고 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차세대 글로벌 터보 엔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이트 사이즈 엔진이라고 하고요. 이 기술이 이제 실린더의 마찰 계산 기술과 그다음 최첨단 온도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열 손실을 줄이고 동력 전환율을 향상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살짝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정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제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사를 해요. 분사를 하는데 이제 엔진 이제 마찰 개선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동력을 만들게 공기하고 연료로 이렇게 하고, 특히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크가 들어가죠. 스파크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실린더의 그 분산을 하면서 그 마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 표면, 실린더의 그 표면을 이제 조금 개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마찰을 조금이라도 실린더에 덜 밝게 하는 거고, 또한 이제 채점된 온도 제어 시스템은 이제 시스템을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제 분사량을 또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열 손실률을 줄이고 이제 동력 전련율을 향상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 조금 알아본 걸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신형 말리부가 과연 GM에서 히딩카드가 써 먹힐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기아 자동차인데요. 기아 자동차가 고성능 모델인 바로 K3 GT를 실차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차량은 이제 지난 14일 현대 기아차 R&D 모터쇼에서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된 K3 GT 같은 GT 차량은 이제 블랙 외장 컬러가 적용된 모델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요. K3 GT는 출시 한 달여 만에 지난주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3 GT 5도어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1510mm, 전폭이 1800, 전고가 1440mm, 휠 베이스가 2700으로 차체로 이제 세단의 이제 전장이 이제 4640, 그다음에 1435 대비해가지고 전장이 좀 30mm가 짧아졌고 전고가 5mm 정도 조금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치형 트렁크 도어와 2열 폴딩 기능을 지원해 부피가 큰 짐을 적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K3 GT에는 1.6L의 TGI 터보 엔진 적용해서 6000 rpm에서 최고 출력이 204마력, 1500에서 4500 rpm에서 최대 토크가 27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급 가속 시 순간적으로 토크량을 높여 가속력을 끌어올리는 오버부스터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오버부스터는 2000에서 4000 rpm에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GT는 이제 K3의 기본형인 IVT 무단 변속기와 달리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했고요. 이외에도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및 튜닝 스프링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전륜 브레이크 사이즈를 증대시키고 스티어링 기어비를 높여 조향 응답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적용해서 실내에서 들리는 주행음을 다이내믹하게 또 만들어주는 장비로 각각의 드라이브 모드별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주행음, 변속 타이밍 및 가속감을 다르게 세팅해 차별화된 주행 감속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센터페시아 및 앞좌석 인사이드 도어 핸들 가니시브에는 6가지의 색상이 제공되는 가면허 도트펜트 무드 조명을 적용했다고요. 이외에도 미슐린, 서머타이어, 빌스타인 보노 노트브, 소버, 그 다음에 강화 스프링, 스테빌라이저와 그 다음에 강화 푸시, 컨트롤 아մ 등 투혼 패키지가 좀 마련이 되었다 합니다. 실내는 일단 좌석과 등받이 양쪽에 볼스터, 지지대로 합니다. 크기를 키워 신체 지지성 강화를 하고요. 레드 칼라 포인트를 GT 로고로 적용해 GT 전용
튜블러 시트와 D컷, 스티어링 휠, 그 다음 패들 시프트, 알로이 페달 등을 적용해 고성능 이미지를 부합하는데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고성능 수소차 라인업 4종을 완성했고요. 최근에 이제 더뉴 아반떼 스포츠 출시로 이제 블러스터, 그 다음에 i30 N라인, 그리고 K3 HT까지 국내 시장을 역대 가장 다양한 고성능 혜택 수소차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가격은 얘기를 안 했네요. 가격이 아무래도 GT 차량 K3가 제가 알기로 GT니까 2,500? 500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2,500원 한 3,000 사이는 되겠죠? 2,500원 3,000 사이는 지금 i30N 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i30 N라인 같은 경우는 아직 아직 지금 가격 공시가 안 나왔네요.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5도어 지금 생산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싸네. 자, 4도어로 얘기를 하면 2,400만원대네요. 2,400만원대면 괜찮네요. GT 플러스 GT 베이스가 있는데 2,170만원부터고 GT 플러스는 2,425만원부터. 그래도 괜찮네요. 가격 대비해서는. 그렇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바로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드디어 소울 3세대 신형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기아 자동차는 미국 법인 현지 법인을 통해서 내년 초 국내 출시 예정의 3세대 신형 소울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티저 이미지에는 후측면 모습이 이제 당겨진 이제 신형 소울 차량을 공개를 했는데요. 조금 신선하면서 세련된 직선 라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스카 형태로 매력을 더욱 살려 홈이 상단부를 완전히 직각으로 가깝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세련된 램프와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박스카 형태로 실용성이 넘치는 모델을 선호하는 서구인들의 눈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소울은 2008년에 처음 첫선을 보이면서 인기를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 이제 2013년에 2세대를 거쳤고 또 기아차의 브랜드 상징적 모델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자동차 모델들의 각종장의 미국 시장에서 매년 10만 대 가량이 판매가 되었고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가 1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기아 자동차의 소유자 차종이자 북미 대표 모델로 상품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더 컸던 게 바로 이제 2014년에 우리나라의 교황이 방한한 시 이제 포프 모빌로 선정이 돼가지고 전 세계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 차량으로 이제 같이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많은 기사들이 많은 사진들의 플래시가 되었죠. 그래서 그렇다 얘기를 하고 신형 소울 같은 게 이번 달 LA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되고요. 국내 출시는 내년 초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소울을 이제 타보진 않았는데 소울 EV를 타봤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경쟁 차종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그 차량 이름이 생각나는데 박스카가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차량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는 지금 계속 지금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이 3세대 모델이 제가 봤을 때 또 소울 EV에도 들어갈 확률이 있을까? 라는 싶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이야기인데요. 바로 5세대 C클래스 부분별 모델이 국내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뉴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가 공개가 되었다고 하고요. C클래스는 1982년 전선인 190, W210, 201 모델을 선보인 이후 전 세계적으로 950만 대가 판매된 벤츠의 베스트셀러 모델이기도 합니다. 1세대 C클래스는 새로운 디자인과 벤츠의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술의 조화로 안정성, 디자인, 효율성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등장과 동시에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시장을 독보적인 입지를 했고요. 이번에 출시된 더뉴 C클래스는 이제 5세대 C클래스의 부명경 모델로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 공개가 되었고요. 부명경 모델임에도 일반적인 이제 C클래스 세단 구성 요소의 절반 이상을 달하는 부품을 또 변경해가지고 대대적인 혁신을 이루었다 합니다. 또한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내외부 디자인과 플러그십 세단 S클래스에 버금가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및 편의 장비, 최신 파워트레인 등을 적용한 더뉴 C클래스는 이제 지난해 C클래스 판매량 기존 글로벌 7위의 시장인 국내 고객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또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면과 외관 디자인으로 이목을 끌어낼 전망이고요. 또 새로운 디자인의 전면 범퍼와 또 헤드램프 및 그 다음에 테일 램프로 더욱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방가르도 모델은 이제 새로운 전면 범퍼 디자인을 적용해 역동성을 높였고요. 선택 사양으로는 제공되는 AMG 라인은 이제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 그 다음에 전용 프론트 에어플린 등 AMG 라인만의 독창적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해 스포티한 느낌을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3인치 고해상도 풀 디지털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선택 사용으로 제공되고요. 또 디스플레이는 이제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세 가지 스타일로 구성되어 가지고 이제 운전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계기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D 지도가 적용됐고요.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카 플레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뉴 클래스 C클래스에는요, 더뉴 C220D에 탑재된 최신 디젤 엔진을 또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탑재를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주행 보조 시스템도 같고요. 그래서 판매 가격은 5,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가 대형 SV 팰리세이드가 LA 오토쇼 데뷔 전에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양산 버전으로 보이는 이제 팰리세이드의 이미지는 지난 월요일 러시아 웹사이트인 오토 리뷰를 통해서 완전히 공개가 되었는데요. 완전히 드러난 프론트 펜시아 및 사이드 디자인은 지난 6월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선보였던 현대의 그랜드마스터 콘셉트와 비교해 다소 톤다운 느낌이지만 핵심 스타일의 요소는 그대로 남는 모습입니다. 산타페에 적용된 디자인 언어는 대형 직립형 그릴과 슬림 헤드라이터, 그다음에 와일드 펜더 플레이어 등 한층 커지고 웅장한 디자인으로 팰리스에 적용이 되었고요.
아쉽게도 후면부와 실내는 지금 공개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면만 보여준 상태죠. 그냥 사용이라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차피 LA 오토쇼에서 전부 다 공개되니까 그때 기다려 봐야죠. 뒷모습하고 이제 실내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세이드는 이제 2025년에 베라크루즈 단종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출시되는 대형 SUV로 기아차의 텔루라이드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8인승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엔진은 V6 엔진으로 표준으로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공식 데뷔는 28일, 미국 현지 시간 28일로 LA 오토쇼에서 선보일 예정이라 국내 고생 대상으로도 사전 계약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 이로써 국내 자동차 소식은 이렇게 7가지로 여러분께 필요한 소식들로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팟빵과 파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오토 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리뷰들과 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국내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시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